저렇게 작전질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가격 뻥튀기를 하다가 미 재무부한테 걸렸지. 그래서 중국 애들도 암호화폐를 현금화시키는 게 어려워져 버렸죠, 한국에서. 그래서 떠나죠, 그 당시에. 그리고 문재인과 함께 따라온 기자단들을 화풀이로 두들겨 패버리죠. 그게 저 때입니다. 어때요? 놀랍잖아요? 이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2017년도에는. 자, 그래서 2017년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보궐선거를 했을 때 누굴 썼느냐? 조선족들을 많이 썼습니다. 얘네들이.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을 때도 제 고대사 팬분들, 좌파들이 많으니까 다 가짜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 선거에도 껴있네. 민주당 경선 신천지 유착설 하면서 중국인 휴대전화까지 동원. 저거 옛날 때도 했어요. 이번에만 한 거 아니야. 광주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이거 전라도 광주네. 그쵸? 했었어요. 이번에도 하고 있네.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번 선거 때도 중국인 쓰고 있네. 라는 게 지금 딱 보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중국인들 영주권 주게 되면 핸드폰 만들 수 있잖아. 그 핸드폰 여론조사 할 때 또 쓰이겠네. 대포폰으로도 쓰이게요. 자, 요게 바로 뭐냐? 제 핸드폰으로 온 문자입니다. 제 핸드폰으로 직접 들어온 문자예요. 제가 그때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저겁니다. 예전에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고대사 강의를 많이 했고 좌파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좌파 활동가로 인식했나 봐. 그리고 저한테 저 문자를 보낸 거예요. 텔레그램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중국 거주 동포 움직이면 사드 철회 가능. 문재인 대통령 이번 보궐선거의 목표가 뭔지 딱 나왔죠? 사드 철회를 위해서 보궐선거한 겁니다. 조선족 문자에 나와요, 이렇게. 중국 거주 동포가 움직이면 사드 철회 가능. 캠프 상황실에 나오죠? 누구 캠프 상황실. 저 이름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가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민주당의 후보예요. 가끔씩 좌파들 중에 이 사람을 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정말 주국하고 가까운데. 그래서 재외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경선선거 인단 사이트입니다. 주소 나오고 경선은 3월 21일까지. 아마 저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은 아마 닫혀 있을 거예요.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사드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시죠? 허나 사드 제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은 사드가 설치 강행되면 한국과 국교 단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현 한국 대통령 후보 중 사드 적극 반대 철회 입장은 누구누구 후보뿐입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은 아니에요. 또 누구누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은 바로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누구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 경선 인단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이것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 보도 등등등등등 써있죠? 놀랍잖아요? 이건 제 핸드폰으로 온 거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보내는구나. 땡큐 한 거야. 나한테 이런 고마운 메시지를 전해줬네 하고. 그쵸? 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오려는 것 같던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는 것 같아. 욕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 진짜 웃겨. 자, 보십시오. 변화의 바람 부는 중국 동포 사회. 50만 중국 동포가 정적인 단합을 깨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등등등등 이런 얘기 나오죠? 얘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중국 동포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느냐? 이거.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조선족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의 동포라도 우리나라에 반역이 되는 행위를 한다면은 더욱더 나쁜 놈입니다. 고구려가 왜 망했죠? 고구려가 전쟁을 할 때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분열돼서 싸울 때 그 배신자 때문에 고구려가 망한 겁니다. 즉 조선족이 같은 동포라고 해서 동포애로 끼어넣어준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선족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한국에서 일을 해서 아니면 업소를 해서 중국에서 평생 만질 수 없었던 돈을 한국에서 벌면서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지금 사드 철회 같은 거 이런 거를 위해서 정치 참여를 하는 이러한 매국 행위를 한다면은 그러한 동포는 동포가 아니에요. 매국노입니다. 강제 추방해야 되고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면 처벌을 해야 되고 국적도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 틀렸어요? 내 방송 보는 조선족들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 우리나라로 국적 기여했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 누구를 밀어주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여적죄를 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중국에서 시진핑 개새끼하고 유튜브 방송 만들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체포를 당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줄 거잖아. 왜? 여러분들은 저를 손가락질하겠지. 저 새끼는 매국노다 이러고. 제가 바라보는 지금 조선족의 시각이 이겁니다. 왜? 당연히 이거는 매국 행위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50만 중국 동포가 이 짓을 하는데 인력 동원이 된다면 그런 조선족은 다음번 정권이 바뀌면 50만 명이건 100만 명이건 전부 국적 박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동정심을 가져야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얘네들은 민간 스파입니다. 이 짓을 한다면 정치 세력화하고 있죠. 이번 민주당 안에 이제 아예 비례후표로 사람을 박아넣기까지 하네. 얘네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어요? 저는 대림동에서 그냥 순대만 파는 순진한 그냥 일개 평민에 불과해요.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동원이 된다면은 내가 봤을 때 아줌마도 게릴라군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탈북민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고 통과할게요. 신천지가 얘기했대죠. 여야에 할 것 없이 들어가 있다고. 맞을 겁니다. 아니 친중에 좌우가 어딨어. 친중에.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중에도 반중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저 알고 있어요. 반중 못하는 교회 많아요. 개척교회의 목적이 순수하게 해외 선교만 있지 않다는 거 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다 까발리면은 엄청나게 쟤를 욕하겠지, 기독교 단체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지금도 선거 끝날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 개척교회가 절대 선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한테 코가 껴서 찍소리도 못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거 끝나면 아주 자근자근 씹어버릴 거예요. 제가 3월 1일 한번 살려줬잖아? 한번 살려줬으면 나중에 한 번 더 죽이기도 해야지. 지금은 선거가 급하기 때문에 내두는 것 뿐이지 절대 잘했다고 보지 않거든 나는.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 왜 하겠어요? 중국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얘네들에게 자치 독립정부를 만듭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라사들 잘 들으세요. 지금 전라도 쪽에서는 통계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엉망이죠 지금도. 대구 쪽에서 이번 17세에 걔 죽었을 때도 걔를 확진자에 넣냐 안 넣냐를 놓고 정치적 개입이 돼버렸죠. 결국 음성 판정을 당했지요. 확인된 게 아니라. 이런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다고. 말도 안 되게. 요즘은 전라도 몇 명일지 모르겠네. 아직도 5명이에요? 모르겠는데
요즘 몇 명인지 모르겠어. 내가 아까 통계를 안 봐갖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 환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검사 안 해서 확진자로 등록이 안 됐을 뿐 여전히 전염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전국이 다 그래요. 뭐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다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 오히려 전라도가 더 심할 수 있어요. 왜냐? 서울에 사는 전라도의 인구가 경상도보다 많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왜? 전라도는 농토밖에 없어가지고 밥 먹을 게 없어서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서울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날 때 지방에 내려가고, 그래서 서울에서 퍼졌던 우한폐렴이 그 시골 방문할 때 구석 곳곳까지 다 퍼졌을 거라고. 마치 우한폐렴처럼. 우한폐렴이 그랬잖아요. 설날 때 우한시에서 딴 데로 나가는 바람에 중국 전역에 퍼졌잖아요. 전라도도 예외 아니라니까. 근데 통계에 4명인가 5명밖에 없다고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조사 안 하니까. 근데 조사를 안 한다고 해서 환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환자는 존재해요. 환자는 존재하는데 이 환자들이 죽을 겁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바들, 부모님들 돌아가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한폐렴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죽입니다. 통상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서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최고로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 나이 든 사람들 죽는 거라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한폐렴에 걸리다 보니까 수명이 단축돼 버린 거야. 그러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라니까 지금.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당신네들이 지지한 그 대통령이 당신네 부모를 죽인다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번 우한폐렴 이거 그냥 번진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전라남도와 고령화가 경상도보다 심합니다. 우리나라 시골 가면 죄다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거기 시골의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은 지금 서울에 사는 그 자식들, 그 부모님 살던 시골로 돌아갈 겁니까? 안 돌아갈 거잖아. 부모님들이 죽으면 그 집은 폐가가 된다니까. 제 말 틀려요? 서울에 사는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안 내려가요. 서울에 살지.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꿀까요? 중국인. 그 중국인들이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선거 이거 내년 개헌서 제일 중요한 건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지방분권을 하면 누가 수혜를 보느냐? 전라남도로 들어온 중국인들입니다. 전라남도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선거권을 갖는 거예요.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하면 영주권 취득. 그렇죠? 불법 체류자로 들어와도 5년인가 10년 버티면 영주권 취득. 그리고 중간에 걸렸어도 자수하면 나갔다 다시 또 들어오게 해줘요. 또 취득할 기회를 주는 거야. 또 5억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 그리고 우한폐렴 때도 이번에 많이 도망쳐왔죠. 중국인들. 그거 인도적 차원에서 영주권 부여.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남발한다고. 전라도가 중국 사람 땅이 됩니다. 그냥. 그러려면은 전라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 없어져야 돼. 되도록이면 빨리.